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인터뷰 영상에 앞서서 좀 설명을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불가피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최철준 선수가 은퇴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북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최철준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최철준 선수의 인터뷰가 최근에 진행된 인터뷰가 아니라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인터뷰가 2024년 한 6월쯤, 5월쯤인 것 같은데 전북 팬들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북의 30주년 사사집에 제가 최철준 선수 인터뷰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인터뷰를 다루지 못했던 게 바로 이 책이 올해 초에 발간될 예정이라서 당장은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의 이제 발간 시점 기다리다가 아시겠지만은 K리그 전지훈련을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또 최철준 선수 인터뷰를 태국 후아인에서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영상으로는 공개가 안 되고 올해 초에 발간된 사사집의 인터뷰로만 팬들께 전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최철준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영상을 공개할 시점이 영영 놓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에 거의 모셔놨던 그때 당시의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작년에 전북이 워낙 성적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나갔다면 조금 반응이 안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좋을 때 나가는 게 확실히 좀 더 팬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좋다고 생각하면 뭐 전화위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 인터뷰가 작년에 진행되었던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하시고 인터뷰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뭐 구독자분들한테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여곡절 끝에 구독자 10,000명을 달성을 했는데 사실 작은 채널인데 그래도 구독자분들 자신들 덕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 통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최철준 선수의 인터뷰 지켜보시죠. 네, 뭐 일단 팀이 30주년이 됐다는 게 되게 좋은 역사를 흘러가게 했던 것 같고요. 또 진짜 전북현대가 또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크게 성장한 시절까지 좀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었고요. 또 일단은 충북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프로에 온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승까지 거머쥘 줄은 잘 몰랐고 또 구단도 그랬고 구단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구단도 이제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서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2006년에 좋은 성적이 나와서 구단도 좋고 저희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성공해야겠다는 욕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진짜 이런 좋은 무대에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솔직히 많이 감사드리고 고마웠고요. 또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또 이제 저는 제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된다는 이런 거에 많이 쌓여 있었는데 또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뛰는 거랑 다부진 거 그거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많이 그런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혼도 많이 났고요. 욕도 많이 먹었고요. 뭐 타겟이 돼가지고 진짜로 많이 질책도 많이 받았고 또 근데 또 운동장에 또 질책해 주시지만 또 나와서는 엄청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근데 최 감독님이 여기서 이 전북에서 나가실 때까지도 계속 저는 질책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적인 면에서는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질책 받을 때가 더 편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기보다는 감독님께서 뭔가를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고 제가 그거를 이제 이행해야 되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행하는 역할이 편했지 제가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상상도 일단 못했고요. 일단은 또 형들의 또 이 부상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출전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저로서는 운도 좋았고 또 최 감독님이 또 그래도 믿고 또 써주셔가지고 제가 경기장에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2006년도 그 ACL 우승이 진짜 전북을 진짜 뒤바꿔 놓을 정도의 그런 파장력이 있던 것 같고요. 또 그때 있던 또 선수들이 엄청나게 또 팀에 애정을 많이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이 팀이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진짜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그때 2006년도에 저희 역전의 명수였잖아요.
거의 네. 다 지고 와서 홈에서 이제 많은 역전을 보여드렸고 또 울산전도 또 홈에서 지고 또 어웨이 가서 또 역전하는 이제 그런 선수들의 그 의지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선수들이 그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런 걸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그때는 이제 또 한 방씩 또 이제 프리킥이라든지 이렇게 서 있는 골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김홍근 선수라든지 뭐 윤기훈 선수가 뭐 골을 워낙 쉽게 잘 넣는 선수들이어서 뭐 지고 있을 때도 우리 충분히 이제 역전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또 그때도 또 고참 형님들이 진짜로 많이 희생적인 걸 많이 보여줬어요. 게임을 좀 많이 못 뛰더라도 옆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시너지를 많이 주시고 시그널도 많이 주시고 또 코치 감독님들조차도 처음이셨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한테는 되게 책임은 이제 코치 감독님들이 질 테니 너희들은 경기장에서 즐기고 경기장에서 니네 할 몫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억울한 것도 있지 않아 있었죠. 그때 청소년 대표를 뽑히게 돼가지고 그때 못 간 거구나. 네, 그때 캐나다 그 저희 20세 월드컵. 월드컵 나가가지고 그때 뽑혀가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됐거든요. 네, 그것도 많이 아쉬움이 남죠. 그래도 1차전까지 뛰었었는데 네. 2차전을 못 뛰었다는 게 최강 감독님도 되게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때 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많지만 일단은 나라에서 불러주시는 거니까 일단 거기서 하게 됐고 저는 거기서 이제 거기서 들었거든요. 1대0 상황 이런 상황까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팬들분들도 진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시고 또 그때부터는 이제 축구에 대한 전북의 색깔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감독님이 일단 팀을 진짜 색깔 있는 팀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뭐 닭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이드에는 진짜 화려한 용병들이 이렇게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팀이 점점 좋은 식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공격 수들보다 근데 수비수들이 더 부담이 많았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닭공을 하다 보면은 수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많이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 해보겠다고 또 선수들이 또 다 감독님을 밀어드리겠다고 뭐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끝까지 그래서 점수가 크게 먹은 경기도 많고 ACL에서 너무 공격만 하다 보니까 수비 쪽에 치중이 좀 많이 안 돼서 그런 경기도 있었지만 진짜 K리그에서 진짜 그런 슬로건으로 되게 재밌게 몇 시즌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계속 공을 소유하면서 이제 하는 축구를 많이 했고 근데 저희는 또 감독님이 또 원하시는 색깔대로 진짜 공격적인 면에서 진짜 열등히 뛰어날 수 있도록 이런 선수들을 많이 모집해 주시는 사무국한테도 되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이 K리그 첫 우승했을 때 뭐 팬들도 뭐 내려와서 같이 뭐 운동장에서 같이 좋아하고 같이 즐기고 했지만 그때부터가 정말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또 진짜 전북현대가 진짜 이 상위 레벨까지 올라오는데 그때 우승이 진짜 많은 걸음을 하지 않았나. 사이드백에 그때 광훈이 있을 때인가? 아마 왔을 때일 것 같은데. 네, 광원이 있을 때. 그때 힘들었죠. 그때 최하희 감독님이 좀 미업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뭐 일단은 신강훈 선수가 같이 오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맨 처음에는 경기 수도 많이 못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엄청 힘듦을 겪었었죠. 근데 결국에는 게임을 많이 뛰기는 했지만 그때는 진짜 선의의 경쟁을 진짜 이 연습할 때 더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진짜 부닥쳐주고 진짜 경기장에서 진짜 경기하는 것처럼 많이 이 운동에서 그런 시너지들이 많이 나와서 막 그 시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승이 더 값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훈련할 때 힘들었죠. 일단 개인 운동 자체가 웨이트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었고 또 여기까지 나오면은 또 이제 차로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이제 거의 개인 운동이란 걸 거의 많이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뭐 기술이라든지 뭐 자기만의 특기를 좀 더 부각시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인 거를 많이 못했고 또 그런 적인 면에서 최하희 감독님 잔소리를 많이 했죠.
빨리 차를 사서 운동장에 나와서 해라. 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먼저 준비를 해야 빨리 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뭐 크로스 연습을 네가 지금 몇 개씩 해야 되는데 지금 음.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음. 그래서 뭐 차 사가지고 뭐 3, 4, 5 이렇게 운동도 어린애들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모든 게 완전 맨바닥에서 시작했다 그래. 그렇죠. 음. 근데 그때 최현우님이 진짜 이 클럽하우스란 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항상 25번으로 바꾸고 싶었죠. 25번에 대한 이제 추억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시절이 좀 힘들었다가 경기를 못 뛰는 시절을 겪었다가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그 등번호를 받기 시작해서부터 경기를 이제 뛰는 이제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또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때 유니폼 또 이벤트를 했거든요. 아, 그 바꿔주는 이벤트. 네. 그때가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뭐 하여튼 되게 즐거웠던 경험인 것 같고요. 또 사무국에서 되게 저한테 좋은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뭐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수박도 팔아보고 진짜 콜 리딩도 해보고 이런 것도 많이 하면서 진짜 전북 현대랑은 진짜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지 않나. 네, 엄청 얘기 많습니다. 뭐 광훈이 올 때도 뭐 구단에서 뭐 이적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약간 팬심이라 그래야 될까? 팬들이 엄청 사랑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네. 팬들이 그 뭐 옛날에는 뭐 인터넷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옛날에 뭐 성남에 잠깐 이적 소리 돌 때도 팬들이 이제 막아서 이제 안 됐다, 항상 안 됐다 막 이런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렸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들이 겹쳐져서 전북에 대한 애정들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런데도 매년 뭐 신강훈 선수나 뭐 김창수 선수 뭐 국가대표 송용이라고 이용 선수 다 데리고 왔으니까 저는 항상 불만은 갖고는 있었죠. 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네. 저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더 좋은 선수를 이제 전북현대는 이제 큰 클럽이 되다 보니까 더 좋은 선수를 바라고 저 선수 사오고 이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불만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항상 제 팬들이 저를 이제 응원해 주시고 또 항상 저를 또 찾아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게 힘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 뭐 마음이야 좀 많이 흔들렸었죠. 마음 진짜 많이 흔들렸는데 그때마다 이제 최강희 감독님이 많이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최강희 감독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K리그에서 최고가 되는 사이드 어태커를 만들어 줄게. 그리고 나서 가시더라고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가시더라고요. 대표팀으로. 네. 뭐 그렇게 되고 내가 잘 널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많이 설득시켰던 것 같고요. 진짜 그때는 솔직히 뭐 돈 문제가 컸겠지만 돈 문제보다 이제 축구를 하고 싶다는 이런 그런 강한 의지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전북현대에서 남아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팬들한테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 보답을 더 해드리고 싶고 또 아직까지 저의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고 근데 또 따로 생각하면 또 제 욕심일 수도 있었고 제가 또 목표한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좀 축구 선수 생활을 좀 이어가고 싶었고요. 또 아직까지 축구에 대한 열정이 아직까지 식지 않아서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을 이제 사무국이랑 많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사무국에서 많이 이제 그거를 들어주시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몇 년 전에는 했었죠. 몇 년 전에는 솔직히 안 했던 건 아니고 내가 진짜 축구를 더 하고 싶고 진짜 날 원하는 팀에 가서 나도 내가 이 팀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가족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옛날처럼 이제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정을 이제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다 같이 우리 한번 의논을 나눠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나 가족들에서는 그냥 오빠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전북에서 딱 진짜 아름답게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죠. 그러면 조금
만약에 은퇴를 하는 순간에는 이 유니폼을 입고 있을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은퇴까지는 이제 이 전북현대 이제 이 마크를 달고 이 유니폼을 입고 은퇴를 할 것 같고요. 또 뭐가 됐든 제가 사랑받은 거를 이제 다음에 뭐가 됐든 뭘 하면서라도 베풀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원클랜드 자체가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구단에다 사무국에다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또 저를 넘어설 원클랜맨이 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사랑받는 선수들이 또 나와야지 진짜 전북현대라는 꿈을 꾸면서 이제 오는 선수들이 많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또 저는 그래 저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이거를 또 꿈꾸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길을 잘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운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후배들한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보람된 일이지 않을까. 30년 동안 이 전북을 30년 동안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전북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꼽아야 될 인물을 누구라 생각하세요? 30년 동안요? 예, 지난 30년 동안. 일단은 최강희 감독님을 제일 그걸 해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레전드인 뭐 진철이 형이나 또 뭐 동국이 형, 뭐 상식쌤까지 다 되게 이 거쳐갔던 되게 이 팀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팀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본인도 저는 그분들에 팬들은 그런 생각할 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들에 비하면 솔직히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그분들한테 많은 걸 좀 배워서 더 후배들한테 더 좋은 기회나 더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탈수기를 통해서 제가 들은 거기 때문에 뭐 일단 그런 별명이 되게 있어서 되게 더 좋은 행복한 경험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그런 게 또 저를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많이 도와준 게 아닌가. 힘들죠. 힘들었었죠. 진짜 막 밤에 막 경기 끝나고 토도하고 막 이랬는데 뭐 그거는 다 지나간 얘기고 또 운동장에 나오면 또 다시 되더라고요. 또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이걸 내가 막아내야 된다는 이런 수비적인 이런 것들은 되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저를 더 진짜 부지런하게 만들고 앞으로 축구에 대한 진짜 열정을 저한테 있어서는 많이 끌어준 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여기서 가정을 만들고 그죠? 네, 또 전북현대를 보면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축구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질문을 끝났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까지 할 생각이에요? 아 저요? 네. 전북현대에서요. 전북현대에서는 아마 25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정말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더 하고 싶죠. 저는 축구라는 자체를 솔직히 말해서는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제 후배들도 있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마음을 놔야지 아마 이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도 끝나고도 저는 아마 저기 전주 어딘가에 가서 공을 차고 있지 않을까. 뭐 시민축구다 이런 데 가서 좀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뭐 저는 뭐 할 수 있으면 진짜 뭐 K7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축구 나가부터 해가지고 K7도 겪어보고 6도 겪어보고 5도 겪어보고 다 한번 모든 K리그를 경험한 선수로 남아보는 게 또 아니 진짜 축구 좋아하는가 봐 진짜. 네,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게 맨 처음에 최강희 감독님한테 불만이 있었거든요. 불만이었고 저한테 축구를 봐야 되는데 축구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뛰어다니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니, 축구는 네. 아직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 대단한 도전일 것 같아.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근데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저 프로에서의 마지막은 전북이라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근데 거죠. 축구는 어디 가서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60이 돼서도 네. 제가 보기엔 끝날 때까지 축구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도자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는 또 이제 행정 쪽도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유소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유소년 선수들한테 더 좋은 이런 환경이라든지 더 좋은 거를 많이 저의 있던 경험치들을 많이 나눠주고 싶어서. 그 엠블렘 있는 팀이겠죠? 그러면 그때도? 근데 뭐 그건 구단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하는 거고요. 뭐 저는 어디 가서나 축구하고 있을 테니까요. 운동장에 나와주시면 어딘가서 소리 지르고 파이팅하는 최천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